안녕하세요. 액티브셀, 액티브라이프 세부닥터 어용 원장입니다. 자, 코로나와 함께 살아간 지도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면서 일상은 좀 더 활기를 띠게 되었지만은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마저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코로나와 같이 공존해야 된다는 운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저는 환자를 보면서 30년 동안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이겨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피부는 여러 겹으로 피부 장벽을 형성해서 바이러스라든가 박테리아가 절대로 못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관지, 소화기, 또 혈관 내피 세포 등도 마찬가지로 상피 세포라는 방어벽이 있어서 음식을 소화하고 흡수하고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하면서 외부에서 공격하여 침범할 수 없게 점막층, 당사슬층을 만들고 있습니다. 즉 24시간 혈액순환이 되고 모세혈관과 간질액이 충분하고 또 여러 영양소가 상피세포에 들어가서 정상 기능을 하면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쉽게 들어올 수 없게 만듭니다. 또한 세포표면에는 어떤 당사슬이라는 세포 방어 선모가 있는데요. 그 위에는 흐르는 점액이 당단백질로 우리의 신체의 위장이라든가 호흡기, 혈관, 빈혈기, 점막에 모두 존재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들은 세포의 방어를 해주어서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거나 바이러스의 침투를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죠. 이 상피세포 밑에나 세포 사이에 세포의 기질에는 간질액이 있습니다. 이 간질액은 계속적으로 세포에 영양 공급과 산소 공급을 해주고 또 세포를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세포 사이에 있는 이 간질액이 정상적으로 있어야지 세포에 충분한 영양 공급이 돼서 지속적으로 생성될 수가 있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처럼 왕관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코로나라고 불리는데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침투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증세가 나타납니다. 정말 심각한 호흡기 문제로 발생하여 생명이 위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생활 습관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허파 양쪽에는 3억 개에서 5억 개 정도의 폐포들이 있는데요. 일반 바이러스는 비교적 폐포를 공격하지 않아요.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망률이 높은 폐포의 이형세포를 공격한다는 것이 위험한 것이죠. 허파 속에 있는 공기주머니인 폐포도 어떤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모세혈관에 둘러싸여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합니다. 자, 몸속에 있는 물의 70%는 세포 안에 있죠. 자, 30%는 세포 공간인 간질액에 있습니다. 폐포 속은 텅 비어 있지만은 폐포와 모세혈관 그 사이에는 간질액이 있어 간질액을 통해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됩니다. 즉, 폐포에서 직접 모세혈관에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간질액인 물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흥미롭게도 우리는 결국 바닷속에 있는 것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몸속 체액 수분은 중요한 것이죠. 폐포의 제1형 폐포세포는 평평한 모양으로 가스 교환을 위해 넓고 얇은 형태로 폐포막을 구성하고 있고, 자,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제2형 폐포세포는 사각형 모양으로 표면 활성제를 생성, 저장, 분비하여 폐포의 표현장력을 조절합니다. 또한 놀랍게도 방어막인 당사슬도 만들고 히알루론산, 헤파린 설페이트 같은 프로테오글리칸을 생산하여 수분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한 분자당 6,000개 이상의 수분 분자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폐포액을 만들어서 폐포 활성제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형 폐포로 들어올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제2형 폐포세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식될 수 있는 공장과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로 이 제2형 폐포세포에 ACE2 소용체를 공격하게 됩니다. 하지만 폐포에는 여러 가지 층들로 방어층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쉽게 침투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는 있으나 세포 방어막에 의해 쉽게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당사슬과 간질액이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세포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빨갛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뾰족하게 나오는 부분인 스파이크 당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포 점막의 상피세포를 공격하는데 간질액이 정상적으로 되어서 세포가 점막이 잘 만들어지게 되면은 방어가 되어 있어서 우리 세포에 못 들어갑니다. 당뇨, 고혈압, 비만, 여러 가지 면역 감소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세포 점막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공격을 쉽게 받아서 폐렴 같은 심각한 문제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세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비해서 100배 정도의 크기가 큽니다. 따라서 건강한 세포 방어막이 존재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격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간질이 부족해서 일체 방어선이 깨지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19 스파이크 당단백질이 인간 세포의 당단백질인 ACE2와 결합하여 세포 안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렇듯 모세혈관을 통해서 간질액은 항상 세포의 구조물과 점막을 형성해서 제2형 폐포세포가 기능을 정상적으로 하게 돼서 점액과 당사슬, 폐포액을 잘 만들어주고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격 방법을 봤듯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세포 방어막이 있으면은 우리의 세포에 침투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 전염을 못 시킨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 몸에 침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 공포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세포에 방어 마스크를 씌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1차 방어선인 것입니다. 즉, 간질액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하여 점막 상피에서 올바른 단백질인 점액을 만들게 하고 상피세포의 표면에 당사슬이라는 마스크를 씌우면은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봉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우리 몸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세포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1차 방어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2차 방어선인 백신, 약물도 일부 중요하지만은 1차 방어선이 정상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변형하더라도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약사님 이야기는 바이러스가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인베이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방어선이 무너져서 인바이팅, 초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집의 방어벽이 정상이면은 도둑들이 침입할 엄두가 안 나겠죠. 1차 방어선이 가장 중요한 면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차 방어선은 점막 상피세포에 정말 영양소가 산소를 계속 공급 잘 해주게 하고 이산화탄소나 노폐물을 잘 배출시키고 또 간질액을 포함한 ECM의 환경이 좋으면은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을 또 예방할 수가 있고 미병센터의 세포들이 서서히 정상적으로 변하여 건강함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상피세포로 가는 혈액량과 간질액을 항상 잘 유지하려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 맹물만 많이 마시지 말자. 자, 맹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은 우리 혈액의 삼투압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 항이뇨론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소변으로 물이 빠져나가서 오히려 탈수가 됩니다. 두 번째, 커피나 술을 마시면 당연히 탈수가 됩니다. 셋째, 사우나나 목욕탕 가서 땀을 빼지 않고 샤워만 합니다. 넷째, 무리한 운동을 하지 말자. 무리한 운동은 몸의 혈액량이 감소되고 간질이 감소시킵니다. 다섯 번째, 무리한 과로를 가능하면 피하십시오. 여섯 번째, 체온 항상성을 위해서 항상 겨울에 따뜻하게 체온을 유지하십시오. 일곱 번째, 아침, 점심, 저녁 국을 포함한 좀 한식으로 골고루 식사를 하십시오. 여덟 번째, 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피하십시오. 아홉 번째,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혈증, 암, 자가면역질환, 비만 환자분들은 지금까지 잘못된 생활로 질병이 발생한 것입니다. 더욱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포에 간질액을 유지시켜주는 식습관이 아닌 빵, 커피 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미국 사람들이 코로나로 하루에 수천 명씩 사망하는 걸 보면은 국물, 동치미 위주의 영양소 밸런스를 맞춘 항식 문화로 간질액을 공급하는 우리아 K푸드가 코리아 방역에 기여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현재 한국인들이 패스트푸드, 커피, 어떤 송감한 행복한 미국 생활 습관 위주, 식사 위주로 변질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이 엄청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한국 음식을 차분하게 세 끼를 드시면서 올바른 생활 습관을 한다면은 많은 만성질환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참 우리나라 노인 중환보호센터가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좀 보면은 적당한 그 사회활동을 그 연세 드신 분들이 하면서 무리하지 않는 운동으로 구성된 프로그램도 있고 또 국을 포함한 간단한 한국 식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의 고통으로부터 많이 벗어나게 해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노인 요양시설에서의 코로나19로 감염으로 사망하는 통계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월등히 높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니 요즘 같은 때에는 필수 영양소 들어있고 미네랄, 나트륨이 들어있고 수분이 들어있는 건강한 한식으로 삼시세끼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매일 드신다면은 우리 세포 점막을 튼튼하게 하고 간질액을 잘 유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세포 방어선을 무너뜨리는 잘못된 생활 습관은 다음 영상을 꼭 보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액티브 셀, 액티브 라이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